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라는 서울대. 그 중에서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의예과에 당당히 합격한 공부의 달인이 있습니다.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달인의 특급 비법,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공부의 달인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달인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호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을 한 이희원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디요? 서울대학교 의예. 나 처음 봐. 나 진짜 처음 봐. 나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 처음 봐요. 대단한데? 근데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제 주변에는 다 서울대학교 의예과니까. 약간 무시하는 느낌. 아니 근데 이 서울대 정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.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기쁘고 했을 텐데 그동안 노력도 엄청 들였을 것 같은데 어때요? 노력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하지요. 근데 노력이라는 게 개인적인 것이라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야,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정도밖에 안 했는데 거기를 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좀 걱정이 됩니다. 걱정 반. 네. 근데 그 하고 많은 대학 중에 단연 S대가 으뜸이긴 하지만 꼭 그 학과를 가야 되는 그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? 저는 법의학이라고 해서 그 시체를 부검하고 사인을 규명하는 그쪽에 좀 관심이 있고 꿈이 있어서 진학을 한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학교 타이틀이라는 게 공부를 하는 원동력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꿈꾸는 자 이룰 수 있을 것이다. 서울대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긴 수험 기간 동안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달인. 최고의 대학이라는 꿈이 최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. 언제부터 그 꿈을 좀 키웠어요?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 것 같고요. 고등학교 때도 계속 목표 학교가 바뀌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꿈을 바꾸지 않고 서울대 의예과를 꿈꿀 수 있게 돼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서울대 의예과를 꿈꿨다. 보통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졌다. 이런 게 보통인데.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죠. 단디 차리셨구나. 네, 고등학교 내내 그러면은 공부를 정말 죽을 듯이 하면서 한 거예요? 이제 죽을 듯이라는 이제 정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휴식이나 뭐 안식하는 시간은 뭐 딱히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마라톤이죠.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매일매일 수능 전날처럼 전력을 다하겠습니까? 그래서 완급 조절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공부의 큰 흐름은 놓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제가 그게 듣고 싶은 거거든요. 어떻게 그 마라톤을 잘했는지. 뭐 특별한 본인만의 노하우나 공부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몇 시간 공부해야지 라기보다는 오늘 몇 권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막 책 한 권이 끝나는 데 있어서 막 저녁 9시에 끝났다 하면은 그날 그냥 놀고 자버리고 아니면 새벽 3시까지 끝내야 된다면 새벽 3시까지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 공부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파격적이네요.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매일매일 공부량이 이제 계산이 서니까 아무래도 계획을 짜고 또 수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당량을 다 채우면은 그 이후에는 자유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. 네, 그것도 점점 익숙해지면 비슷한 시간대에 끝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한 11시나 12시쯤에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량이 끝났던 것 같아요. 하루에 양이 정해졌다고 했잖아요. 네. 어떤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? 고등학교 1,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루에 문제집 반 권? 반권. 그 정도였다가 이제 고3 때 조금 올려서 한 권, 내지 한 권 반 정도? 하루에 문제 한 권을 다 푼다고요? 네, 얇은 거. 그러니까 두께를 정확히 말해줘야죠. 깜짝 놀랄 네, 뻔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오랜 시간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라
그래서 정말 얇은 책들도 많이 선호를 했고 두꺼운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조금 파트를 나눠서 공부를 했었죠. 그래서 그 풀어놓은 곳에다 날짜를 적기도 하고 공부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했다는 달인. 필기를 할 때도 그 양보다 효율성을 중시했는데요. 최소한의 핵심 요점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가 지금 도서관이죠, 학교? 네. 여기 자주 왔을 것 같아요.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도서관 별로 안 와가지고 오, 반전인데요. 원래 보통 도서관에 살지 않나요? 그런 친구들도 있죠. 네,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막 다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읽는 스타일이라. 오, 드디어 좀 인간적이네요. 네, 그러면 책은 많이 읽진 않는다. 네, 상대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책 좀 읽어라. 책 읽어야 공부 잘한다. 언제 책 읽을래?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. 그래서 일부러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책장에 책을 막 수십 권을 꽂아놓으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골라 읽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책을 좀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권을 읽어도 깊이 있게 읽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.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다독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정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달인. 주로 고전이나 철학서를 즐겨 읽고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. 그렇게 좀 주변에서 이런 공부법 해봐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좀 계셨나요? 네, 뭐 부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것도 이제 뭐 반영을 하고 좀 고민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묘하게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. 이 주변의 말씀들이나 아니면 제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좀 죄송하죠. 좀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우니까. 설명 못 해주겠다. 그러면은 사실 혼자만의 싸움이라고는 했지만 부모님도 역할이 진짜 크잖아요. 네.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셨어요? 일단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사드리는 게 실패해도 이제 본인들은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되게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만의 공부를 할 때 이제 오로지 이제 제 생각만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제 기분이랑 아니면 제 느낌, 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부모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나홀로 공부를 하셨잖아요. 좀 힘들었던 점? 이제 아무래도 좀 외로운 느낌은 많이 들죠.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 때도 있고 긴장이라든가 경쟁심 같은 거는 뭐 익숙해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위로를 많이 받고 좀 기분 전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에 가까운 수험 생활. 완급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중학교 시절 독학으로 시작한 기타 연주는 공부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달인에게 잠깐의 쉼표가 되어주는 취미 생활이었습니다. 뭐 학원 같은 거 막 사교육도 많이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나요? 처음엔 저도 이제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었죠. 중학생 때부터 이제 뭐 지식이 들어오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지치거든요. 그러니까 왜 이걸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학원을 고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어머니 선생님이 좋다는데 여기를 보내줘라. 그래서 어머니가 또 알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서 이제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부모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마라톤을 하셨네요. 보통은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. 그 양이 어마어마했겠네. 3년 동안 풀었던 양이 어마어마했고 학원 얘기 좀만 해주세요. 그러면은 학원 얘기 좀 더 해주세요. 본인이 이거 골랐다 그랬잖아요, 학원을. 네. 어떻게 선택을 한 거예요?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주변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 학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에이, 더 있잖아요. 더 없어.
더 있잖아요.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. 근데 보통 내 공부 할당량이 끝나도 왠지 내 뒤를 바짝 쫓아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아, 걔네들이 네.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생각도 들 텐데. 네,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연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오로지 이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. 진짜 오글거린다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치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승리를 그렇게, 쟁취하셨군요.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. 이희원 달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학교에 등교했다는데요. 교탁을 마주한 교실 맨 앞자리가 바로 달인에게 가장 좋은 공부 장소였습니다. 가장 먼저, 가장 앞자리에서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던 달인.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.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네,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뭐랄까, 왜요? 뭐랄까.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도.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제가 진짜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. 모르는 영역이니까 이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지. 그래서 또 부딪혀 보고 또 실패를 경험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이제 앞으로 또 희원 선배를 보고 네. 꿈을 꿀 거 아니에요? 우리 후배들에게 너무 거창한가요? 아니요.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좀 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건가 이런 회의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근데 정말 힘든 시기인 거 맞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는 것도 맞는데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선택한 힘듦이라는 감각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공부를 왜 하지?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꿋꿋이 이겨나가고 이제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제 나아간다면 뭐 당연히 저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.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리고 좀 지나가면 인사도 좀 하고 쉬운 거 지나가시고 이제 앞으로 희원 학생 보면 다 인사할 거예요.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. 이희원 달인과 함께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.